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필 김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범죄별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하고요. 뭐부터 이제 시작할까 하다가 생각보다 범죄인지 모르고 어떤 행동을 했다가 처벌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스토킹 범죄고요. 전체 이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 범죄입니다. 이게 대수롭지 않게 뭐 여러 차례 연락을 한다거나 찾아간다거나 이게 두세 차례만 돼도 인정이 돼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가 인정이 되면 긴급조치, 잠정조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은 이제 구속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범죄라서 피해를 당한 입장이나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양쪽에서 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은 뭐 협박이나 형법상에 있는 범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모욕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형법상에 있는 협박, 뭐 모욕, 명예훼손 이런 범죄보다 오히려 스토킹 처벌법상에 있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하는 게 방어하기 위해서도 훨씬 더 편하고요. 반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 중에 보면 보통 이제 모르는 사람을 스토킹한 사람은 물론 있긴 하지만 잘 없거든요. 뭐 연예인이나 뭐 유명인들을 스토킹하는 경우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전 여자친구, 남자친구나 아니면 이런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복해서 연락을 한다거나 찾아간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전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스토킹 행위가 돼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법입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 보면 어떤 행위가 스토킹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정의 규정을 보면 1호에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가나다라 마바사까지 있고 2호입니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를 보면 광범위하고 좀 폭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를 보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상대방 등의 주거지, 직장, 학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세 번째, 이게 다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데요.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 글, 말, 부호, 음량 등등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에 의해서 글, 말, 부호, 음량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라는 뭐 물건 주는 거, 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바가 많습니다. 예, 저도 좀 당한 행위입니다. 제 개인정보, 예를 들어서 김명식 변호사, 법무법인필, 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포털이나 SNS 같은데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스토킹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하는 행위.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많이 문제되는 게 따라다니는 거, 지켜보는 거, 정말 많이 문제되는 거 카톡이나 문자나 또 그런 거 있어요. 카톡 문자 다 차단당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좌에 1원씩 보내면서 보고 싶어, 사랑해 뭐 하는 그게 이제 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스토킹 행위는 되게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게 스토킹 범죄인데 그럼 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 몇 번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냐라고 했을 때는 두 번, 세 번만 해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봅니다. 두 번, 세 번만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협박이나 뭐 반복적으로 나의 개인정보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찾아와서 뭐 피켓을 들고 있다거나 뭐 이런 행위들이 뭐 모욕이나 협박이나 뭐 그런 범죄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고소하는 게 훨씬 더 간이하고 용이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반대로 이걸 하는 분들은 내가 이거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카톡도 차단돼 문자도 차단돼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어떤 의사 전달하는데 그게 다 사실 여기 나오는 스토킹 행위가 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형량이 높아요. 제18조에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는 이제 우리가 흔히 형사범죄에서 특수폭행,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얼마나 중한 범죄냐 이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 형법상의 다른 범죄랑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게 협박이겠죠? 그럼 협박을 찾아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려 과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정형 3년 이하 징역은 같고 벌금형은 더 높죠. 그리고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없는 거고, 이제 위험한 물건 휴대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럼 비교해보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돼 있죠. 근데 이게 협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뭐랄까 실제로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있는 스토킹 행위는 그냥 문자 3번 보냈다, 전화 벨을 반복해서 울리겠다, 이것만으로 스토킹 행위가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인정이 되고, 쉽게 인정되는 거에 비해서 법정형은 어느 정도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무서운 게 뭐냐면 긴급조치, 잠정조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범죄 등의 처리 절차라고 해서 제3조를 보시면 스토킹 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라고 해서, 이건 이제 경찰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법경찰 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바로 다음 각오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 1, 2, 3, 4, 5가 있는데요. 보면은 1에서 4, 5로 갈수록 이제 조금 중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4조가 이제 긴급 응급 조치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대부분의 경찰이 하는 강제 조치, 뭐 영장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보통은 사전에 뭐 검사의 승인을 얻거나 법원의 영장이나 뭐 이런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스토킹 행위에 대한 긴급 응급 조치는 그런 사전 승인 절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1항을 보시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의 직권으로 또는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다음 각오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거지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법 제1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문자, 뭐 카카오톡, 전화, SNS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이제 5조가 그 이후에 이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영장의 기본적인 원칙은 검사의 승인을 받고 이제 법원의 승인을 받고 요 절차고, 다만 이제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반대로 일단 하고 나서 이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경찰이 먼저 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와 판사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경찰이 할 수 있는 긴급 응급 조치고요. 두 번째로 검사가 할 수 있는 잠정 조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포괄적인데요.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에 구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제9조 제1항에 가보면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긴급 응급 조치보다는 조금 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면 경고를 할 수 있고, 긴급 응급 조치랑 동일하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응급 조치와는 다르게 먼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들입니다. 보통 초기에는 1호, 2호나 1호, 2호, 3호 정도까지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이가 보통 하나만 안 하시거든요. 찾아오고 쳐다도 보고 문자도 보내고 막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경고도 하면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접근금지까지 보통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제가 좀 길게 긴급 응급조치랑 잠정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긴급 응급조치랑 잠정조치를 위반을 하면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